네,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무신사라는 패션 의류 회사가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있었고요. 그런데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 속에서 임원이 벌금 내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사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또 핫 이슈입니다, 최근에. 네. 이 기업 자체도 워낙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서 이런 잡음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좀 놀라셨고 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네. 약간 그래도 화 좀 삭히고 갈 겸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슬라것이 퀴즈 한번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슬라것이 우리 또 앞서서 내드렸었는데 이 꽃이 최근에 많이 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뭐 전병이나 전이나 뭐 국수나 이런 것들 많이 먹는다라는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내드리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제작진이 보기를 좀 다시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기가 저한테 있는 게 지워져서. 1번 메밀이었고요. 기억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2번 매실, 그리고 3번 메론, 4번 뭐였죠? 예. 어쨌든 정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예, 정답 아시는 분. 정답은 보기가 바뀌지 않았어요.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0945. 자, 우리 뭐 정답은 아시겠죠? 네, 알겠는데 이제 힌트를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맞을 것 같은데요. 허생원을 생각하시면 이걸 바로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이 꽃필 무렵 뭔가 다 이게 사실 강원도에 많이 피는 꽃이잖아요. 그 소설에서도 이 배경이 평창일 거예요. 평창. 네, 강원도 평창의 일대에서 허생원하고 뭐 다른 분 한 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제 거기하고 이게 소설이 있거든요. 네. 실패. 정확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 국수도 엄청 맛있고요. 전병도 있고요. 그쵸. 네, 다들 소화도 잘 된다고 해서 다들 좋아하세요. 성공입니다. 아마 그 내용이나 뭐 배경 이런 거 기억 못 하더라도 이 제목 모르는 사람은 최소한 맞아요. 거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갔나 봐요. 죄송해요. 디테일을 전해주시려다가. 네네네. 전병 했으면 바로 다들 아실 텐데. 샵 0945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직장 어린이집. 요즘에 워낙 아이 키우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 이런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확히 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게 뭐 다들 이제 정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500명. 네, 여성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우시면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양자택일해 가지고 한 가지만 해서 하시면 의무를 이행했다고 봅니다. 위탁 보육이라는 거는 꼭 그 건물 안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뭐 더 요건이 있지만 그 건물의 1층에 설치하게 해서 같은 공간에 이제 일하는 공간과 같이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 보육이라는 경우는 가까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계약을 맺어서 여성 근로자들의 보육 인원의 20% 이상을 맡겨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 건물 안에 설치하려 그러면 1층만 되는 거고요. 네, 1층만 돼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규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행률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좀 높아요. 저도 어제 뭐 준비하면서 놀랐는데요. 사실 이게 뭐 올해에서 조사 발표된 건 아니고요. 작년 22년도 5월 말에
그 21년도에 조사해서 받은 자료를 작년 5월 말에 발표했어요. 그때 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발표하게 됐는데요. 예. 설치 의무 이행률이 무려 약 91%에 이르러요. 91%요? 네. 그래서 1486개소라고요.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그래서 1351개소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죠. 예. 91%니까 우리 상당히 높잖아요. 한 9%밖에 안 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점점 더 설치 의무가 상향 표제가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과태료를 내는 게 더 낫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높다고 앞서서 말씀하시길래 네. 반절은 넘는구나 최소한. 그렇죠. 절반은 넘는구나. 네네네. 그럼 우리나라가 좀 잘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려고 그랬는데 네네. 와 90%가 넘는다는 거는 이 문제에서 아이 양육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비용 따지지 않고 회사들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뭐 다들 생각하시기에 회사에 제도 있다고 잘 못 누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해도 뭐 수요가 부족하다니 그런 거 하더라도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직원이 없으면 지역사회에서의 또 수요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게요. 네.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다. 네. 그리고 벌금을 내야 하겠지만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벌금이 훨씬 더 싸다. 네. 일단은 뭐 감정적인 요소 배제하고 팩트만 따져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사실 낮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 업체가 워낙 커서 그런가 봐요. 사실 과태료 부과 기준 알려드리면요. 1차 위반했으면 5천만 원이고요. 2차 위반 시부터 2차 위반은 1억, 그다음에 3차 위반 시부터도 1억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동일하게 지자체에 통보해서 지자체에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만약에 이행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1억 원을 최대 1억 원을 부과하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어린이집에 운영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들런지 근데 그분 생각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과태료 납부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 때문에 사실 직장 다니시는 우리 여성 근로자분들, 워킹맘 분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차, 2차, 3차 위반 때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이거 3차 위반으로 예를 들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3차 위반 이상 위반이니까요. 사실 이제 더 높아지지는 않고요. 계속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연간 1억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년 1억씩은 내야 되는데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운영이 더 비싸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발언을 했겠죠.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공동으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시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 50%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50%요? 그러니까 일부 그러면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부는? 그렇죠. 이제 어린이집으로 등록되면 이제 국가에 대해서 보조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워낙 이제 좀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 문제니까 이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그 지원금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보육 교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조리원들,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논란이 되고 난 후에 업체 측에서 아마 해당 임원일 수도 있고요. 수요 조사를 했는데 원하는 직원이 적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 적어서 설치를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이게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죠. 사실 이제 실태조사
매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항상 이제 소명 사유 왜 설치 안 했냐를 받게 되는데 그 소명 사유가 한결같이 수요 부족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아, 다들 비슷하군요. 이용 인원이 부족해서 설치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사업장들이 되게 대규모 사업장이에요. 네, 이게 뭐 18년 명단 공개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이후에 3회 이상 공표된 사업장이 무려 7개소에 이르는데요. 이거 뭐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사업장이에요. 네, 수요 부족이라는 게 사실 선뜻 받아들여지진 않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그 회사 내에서는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으로 그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제가 아시는 분들도 회사 다니는 보면 직장 어린이집이 이제 수요가 없을 때는 그 지역에서 몇 명 인원을 개방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인기가 엄청 좋죠, 다들. 네, 거기 직장 어린이집 보내려고. 네. 아,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번에 논란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이자녀 혜택 그리고 뭐 육아휴직 1년 6개월 상향 이런 것들 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도는 항상 뭐 아시겠지만 모성보호 관련 조항들은 항상 강화돼 왔습니다. 더 그 혜택이 더 풍성해지는 걸로 이제 제도가 계속 긍정적으로 변해 왔는데요. 이게 추이를 보면 그게 변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이 제도는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아직까지 이 법에 맞게 의식이 안 따라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회사에서 갑자기 일 생기면 회사 갑자기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을 좀 우리가 의식을 빨리 전환시켜서 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았는데 혹시 그 해당 내용들이나 이런 거 소식 전에 들으시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유인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은 늘거기도 하고 다른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분양 받으실 때 혜택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우리가 의식도 점점 더 바뀌고 하면 효과가 크지지 않겠습니까? 노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포함됐으면 더 탄력을 받았겠다. 정책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연령대 그러니까 이게 애를 조금 손이 덜 가는 시기는 사실 7살 아니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이렇잖아요. 물론 학교 들어가도 손이 많이 탑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해서 뭔가 완전 다 하는 거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어떤 어린이 관련 뭔가가 생기면 조금 바로 휴가를 쓰실 수 있다거나 휴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자, 어린이집과 관련한 얘기들 그리고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육아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눠봤고요. 이제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급으로 하루에 7시간씩 금요일, 토요일 이틀 일한다고 합니다. 지난 8.15 광복절에 바쁘다고 해서 휴일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250% 수당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분은 사실 7시간씩 일하니까 14시간이니까요. 주당 일하시는 시간이 일주 15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일날 일하시더라도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에 대한 100%만 지급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250% 일하는 게 만약에 이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일이 인정되는 거니까 이 유급 휴일에 대한 100%하고 일한 거에 대한 150% 받으면 250%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에 대한 거는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시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계약은 금요일, 토요일 이틀 하루에 7시간씩이라고 되어 있지만 8.15 광복절이 껴있는 때에 마침 연장 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겼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법상으로 따지면 일주 소정 근로 시간,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하고 근로자 간에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기준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이 연장 근로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거라 그러면은 다시 해당 사항이 또 없으시게 돼요. 그렇군요. 네. 야, 초단 시간. 그러면 주휴 수당도 없고 휴일 수당도 없고 연차도 없고. 네, 맞습니다. 다 없습니까? 또 뭐 없습니까? 초단 시간 근로자들 굉장히 불려요. 그다음에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주 15시간 미만에서 계속 근무하시다 1년 넘게 퇴사하셔도 퇴직금도 없어요. 퇴직금도 없다? 그렇군요.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1시간 모자르니까. 그렇죠. 가장 뭐 그렇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인력 수급만 되면 웬만하면 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최저임금 베이스로 형성된 뭐 그 시장 임금이 형성된 그 업종에 가보면 거의 뭐 수요만 계속 있다고 하면 공급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초단시간으로 많이 쓰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이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회사원입니다.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월차를 당겼을 수 있나 싶어서 회사로 문의를 했더니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분께서는 아직 그 1년 미만 근속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을 만기나 안 하셨으니까 하루의 휴가가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제 휴가를 쓰는 걸 그냥 실무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연차 당겨쓰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연차를 당겼을 때는 회사의 승인이 없으면 안 돼요. 연차는 당겨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연차가 어떤 사전의 요건을 맞춰서 발생을 하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날 쓰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대 상황에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상황을 봐줘서 용인을 해줘서 좀 쉬게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러면 말 그대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요건을 못 채워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채로 만약에 끝이 난다. 근무 관계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돈을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주고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연차 선사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제 회사에 마이너스 1개를 빚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일 만약에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면 8시간 분에 그 금액이 차감돼야 됩니다. 내가 받을 거에서.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때는 연차 선사용에 대한 공제라고 해요. 다 철저하게 엄격하게 돼 있네요. 네, 계산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9월 다 지나고 10월 되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됐습니다. 맞아요. 단체 휴가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요. 이제 이거 질문이 엄청 많으세요. 10월 2일은요, 그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빨간 날은 다 휴일로 알고 계셔서 쉬더라도 그냥 월급에 차감이 없구나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단체 연차라든지 아니면 그날 뭐 다른 날 뭐 연차 개인 연차를 신청했던 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 네네. 단체든 그러니까, 개인이든 연차 사용됐던 거는 리셋이다. 그러니까 그 신청한 것들은 그냥 그 다 폐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연차 1일이 소진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뭐 단체 휴가 썼던 거는 이제 아니고 그냥 유급 휴일로 쉬시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 해주신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